예, 안녕하세요. 올해 시험 이제 법령 대비 특강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갖고 온 거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법이고요. 투명성이라든지 어떤 신뢰성과 관련돼 있다 보니 부패 방지도 있고요. 상당히 중요한 법이고 거의 모든 조문이 다 시험에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되게 많습니다. 자, 어쨌든 행정학은 능률 아닌 민주인데 이 친구는 공개다 보니까 어디 쪽이다? 민주성입니다. 조심할 거는 국가 입장에서는 원래 청구 공개예요. 국민들이 요구하면은 청구해주면은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후적이다, 수동적이다, 소극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다? 능동적이에요. 왜 청구권이니까.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소극적이다. 국민 입장은 알 권리다. 능동적 권리다. 시험에 이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보니까 알 권리다. 참여다. 투명성이다. 좀 민주성 관련돼 있죠. 이러다 보니까 얘가 나왔을 때는 행정비용은 늘 수 있어요. 업무량도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96년도 만들어졌거든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법령 근거 없어도 조례가 있었어요. 청주시 조례 있었고 합헌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기초가 먼저고 그다음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반면 미국은 중앙이 먼저였고 지방으로 내려가고 한국과 일본은 지방이 먼저였고 중앙으로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항상 법은 총괄이 중요한데 이거 어느 기관이나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이 행안부가 총괄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정의 봐볼게요. 보니까 전자문서 포함이라는 것, 뭐 별거 아니고요. 공개는 원칙적으로 청구하면은 열람한다, 사본 제공한다, 또는 이메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 잘 나오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원칙 알 권리에 의해서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비공개 대상이 네거티브로 나열돼 있어요. 한마디로 여기 나열된 것만 비공개고 원칙적으로 다 공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뭐다? 네거티브 방식. 그 법에 규정된 것은 금지도, 나머지 원칙적으로 공개라는 것. 그 다음에 적용 범위가 있는데 이따 적용 제외가 나올 겁니다. 어쨌든 적용 범위 보니 얘가 일반법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 법에 따른다. 그 다음에 이 법이 없을 때도 조례를 했어요. 이 법에도 밑에 있죠. 2번처럼 범위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거 지방은요. 그 다음에 내려가니까 적용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원칙은 다 적용되는데 예외가 있죠. 국가안전보장 이런 것들 요건 적용 제외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잘 나옵니다. 모든 국민입니다. 자기의 기본권과 무관해요. 모든 국민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근데 외국인 가능한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써놨잖아요. 이걸 법률로 낸 적이 있어요. 대통령령인데 요 대통령령에 가시면은 옛날에는 상호주의였거든요. 그 나라에서 공개하면 우리도 공개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하다못해 학술 목적으로 체류만 하더라도 그 외국인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모든 국민 다 된다. 기본권과 무관하다는 것. 그 다음에 외국인 가능하다는 것. 다만 그 사항은 대통령 법률이 아니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그 대통령령에 보시면 뭐라는 거야? 주소가 있거나 학술 목적으로 체류만 하더라도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법인한테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자, 의무 봐볼게요. 자, 뭐 별거 없죠. 알 권리고 공개해라. 별거 없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공개가 뭐가 문제냐면 청구 공개가 문제예요. 근데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청구를 하진 않아요. 나도 안 해봤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구한 친구들한테만 계속 정보가 들어가는 거고 일반 국민은 모르죠. 정보 비대칭이 나타날 수 있어요. 청구 공개 원칙이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왔냐면 청구하지 않아도 사전에 공표라는 게 들어와요. 보기 3개니까 이건 비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대규모 예산 들어간다든지, 그다음에 행정 감시를 위한 정보는요. 국민이 청구하지 않아도 사전에 공표해야 돼요. 요거 요 3개는 보기도 딱 좋으니까 잘 봐두십시오. 그다음 목록 빛이 있습니다. 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니까 목록 빛이 뭐가 시험에 나왔냐면 이 목록에는 자 공개 대상이 있고 아닌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선택적으로 공개는 공개하고 아닌 건 안 공개할 수 있는데 목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보니까 공개하지 아니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그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 그럼 나머지는 공개해야 돼요.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원문 공개가 원칙인데 보다시피 원문 공개가 어렵다면은 딴 거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자, 처음부터 뭐냐면 우리가 전자적으로 만들었어요. 전자적으로. 그리고 공개 대상이 원칙이야, 이게. 그러니까 공공기관 중 중앙정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 중 전자 형태로 보관돼. 이건 우리 전자문서 만든 거죠. 그다음에 보다시피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거야. 처음부터 비공개 대상이 아니에요. 뭐다? 청구가 아니어도 공개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새로 들어왔어요. 계속 청구가 원칙이다 보니까 청구한 사람한테만 공개되다 보니까 사전 공표 제도가 들어왔고 애초에 전자문서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공개 대상으로 분류되었다면 청구하지 않아도 미리 공개하라는 겁니다. 8-2가 새로 들어온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비공개 대상이죠.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여기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다? 자, 여러분. 행정법이란 뭐 사생활 침해 이런 문제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 행정학은 사생활 침해 문제라기보다는 정보 비대칭 해소예요. 투명성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내부 정보인 거지 밖의 민간이나 기업의 정보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정보가 원칙이되 외부 정보는 원칙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부여도 공개한 게 있으니 그 비공개 대상도 있는데 여기 잘 나오는 게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업무는요 그냥 공개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생활 문제가 사생활 문제 있는 건 비공개인데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라는 것 그거 조심하시고요. 기억도 조심해야 됩니다. 비공개 대상인데 자 법률로 정할 수 있고요. 법률에 의한 명령도 있는데 이 명령이 어디까지 들어가나 봐? 조례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야? 규칙으로는 비공개 대상을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할 게 법률로만 이 법에 의해서만 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법률도 얼마든지 비공개 정할 수 있고요. 하다못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위임한 명령을 통해서도 비공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요 법에 의해서만 비공개되는 게 아니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비공개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해 비공개될 수 있는데 거기가 어디까지만 규칙은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 장애, 조례까지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 다음에 전부 다 뭐 현저한 지장이 있으니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 생명, 신체, 재산 보호 현저한 지장 맞죠? 진행 중 재판이고요. 역시 내려가니까 권리 침해다 이런 것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문제인데 사생활 침해는 원칙 공개가 안 돼요. 사생활 침해는 공개가 안 되는 게 원칙인데 밑에 가니까 공무원의 성명이나 직위는 공개 대상입니다. 이거 되게 여러 번 나왔습니다. 되게 그다음에 설사 개인정보도 사생활 침해가 없다면은 공개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지? 이런 것들. 자, 어쨌든 기역, 니은, 디귿은 안 나왔는데 리을은 되게 많이 나왔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다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싶은 건 내부 정보지 민간의 경영 기업에 대한 정보 알고 싶다는 게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니까 민간이나 법인이죠. 정보 아니잖아 지금. 영업상 비밀 이건 공개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요. 이건 예외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니까 요거 조심해 2번. 세부 기준 비공개 대상 기준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들어왔는데 3년마다 점검합니다. 그치? 이걸 5년 바꿀 수 있으니까 비공개 대상의 세부 기준은 3년마다 점검해라. 행안부 장관이 제출하고요. 공공기관 만들어서 제출하는 겁니다. 왜? 이거 비공개 대상 정했잖아, 지금. 그 왜 비공개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세부 기준을 3년마다 점검하고 제출하라는 겁니다. 계속 말하지만, 요번에는 뭐 계속 하는데, 뭐 보지 말라,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봐야 됩니다. 보는데 얼마 안 걸려요. 이 법 하나 보는데 몇 분 걸립니까? 금방 봅니다. 처음에만 좀 오래 걸리는 거지, 익숙해지면 뭐 몇 분 안 걸려요. 다 봐두시고, 봐두면은 시험 맞추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둬야 돼요. 이게 3년인가 5년인가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오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근데 나왔을 때 그거 어떻게 맞출 겁니까?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하냐 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체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새로 들어왔으니까 세부 기준 3년마다 점검해라. 자, 청구 방법은 여러 번 나왔죠. 문서가 원칙이에요. 근데 문서로 못 쓴다면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청구서가 그 문서가 원칙이지만 말로 할 수 있다는 거 여러 번 나왔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결정이익의 10일이죠. 내가 청구하면 10일 안에 알려줘야 돼요. 그지? 연장 가능합니다. 10일간 연장 가능해요. 그다음에 옛날엔 20일 지나면 자동 비공개였거든요. 근데 그게 사라졌습니다. 비공개라고 하면 반드시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동 비공개 규정은 사라졌습니다. 이거 15일이 아니라 10일이라는 거. 옛날 15일이었거든요. 10일이었고 10일간 연장 가능하다. 20일 지나면은 자동 비공개가 아니라 왜 비공개인지 설명해줘야 됩니다. 11일, 10일이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11조 2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자꾸 반복 청구해요. 해줬는데 또 해달라고 그러고 또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왔다? 종결 처리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반복 청구 등의 처리 해가지고 내려가니까 종결 처리가 들어왔어요. 이게 새로 들어온 거니까 중요합니다. 이게 정보 공개제도 돼버리면은 자꾸 쓸데없는 걸 계속 반복 요구해요. 그럼 또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게 종결 처리제도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대체 언제 종결 처리인가 봐봐. 보니까 결정 통지 받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그걸 청구한 겁니다. 됐지? 또 민원 처리해줬어. 해줬는데 또 요구하는 겁니다. 네가 해달라는 걸 민원 처리해줬는데 또 요구한다든지. 그다음에 저번에 그 청구했고 다 공개해줬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또 공개 요구한다든지 이럴 때 종결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 종결 처리예요. 이거 아무래도 틀리게 나왔을 때는 이게 들어왔다는 거 하나 아니면은 이거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 종결 처리 대상이라는 거, 그 두 개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어떻게 고민을 해봐도 낼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의회가 있으면 심의회는 항상 당해기관에 그 공공기관 안에 있어요. 위원회는 총괄기관에 있어요. 위원회는 이따 보겠지만 행안부에 있고요. 심의회는 공공기관이 공개니까 그 공공기관 안에 있습니다. 됐지? 국가도 마찬가지,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공공기관 등은 그 여부 심사를 하고 심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 뭐 위원장 몇 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중요해도 심의회는 어디 있나 한번 보시면 돼요. 항상 심의회는 당해기관에 운영위원회는 총괄기관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운영위원회예요. 운영위원회를 운영심의회로 바꿔 틀리게 만들 수는 있어도 운영심의원회 심의회가 뭐 위원장이 몇 명인가 이거는 뭐 거의 나오지 않았으니까 나온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운영위원회만 물어볼 거니까 그거만 좀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전자공개. 옛날엔 문서로 줬잖아요. 근데 요새 전자 이메일로 줍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자 문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요구한 거야. 그러면 공개해줘야 돼요. 됐지? 밑에 있죠? 전자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데 이것을 요구한 겁니다. 전자 형태로. 그러면 해줘야 돼요. 근데 전자 형태로 안 만들어져 있어. 이걸 전자 형태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때는 힘들겠죠. 문서를 언제 전자화시키고 이메일 그 PDF 만들고 그럴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장이 없다면 그때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밑에 있죠? 정상적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누실이 있다면 훼손이 있다면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건 반드시 해야 되고 밑에 건 선택사항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애원아야 돼. 이건 즉시 처리야. 그치? 이건 비공개가 아닙니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든지 애초에 홍보 목적 작성되었다든지 공개 목적으로 홍보 자료나 공개 목적 작성되었다든지 오래 걸리지 않다면 10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공개해 주면 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요 얘기다. 이거는 그래서 10일까지 갈 필요가 없고 바로 그냥 즉시 공개하는 게 공개 목적 작성되었다. 홍보 자료다. 그 다음에 오랜 시간 걸리지 않는다면 바로 공개해줘라. 요거. 비용 부담은 이거는 실비는 그 청구인이 내야 돼요. 물론 면제 가능한데 원칙적으로 실비는 청구인이 냅니다. 왜? 정보 공개되었을 때 인력이나 물자가 늘거든요. 업무량 증가되잖아요. 그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라는 것. 이것도 기출문제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저희 건 아니겠죠. 행정법 얘기인데 일단 이의신청하지 않아도 바로 이제 그 소송할 수는 있어요. 내려가니까 이의신청 20일 지나도 공개 없을 때는 보다시피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당해 기간 이의신청은 당해 기간에 하는 거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니까 뭐 7일 이내에 뭐 결정해줘라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 건 아니고 행정법 하시는 분들 이 법 봐야 되거든요. 거기서 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심판은 이건 필수 전치는 아닙니다. 역시 우리한테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법 나오겠죠. 행정심판제도는 옛날에 필수였는데 지금 임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필수 몇 개만 외워두는 거지 나머지 전부 임의인데 이 친구는 임의입니다. 필수 아닙니다. 자, 행정심판 전치주의 안 들어갈 거니까 넘어갈게요. 소송도 마찬가지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공개위원회 어디 있다? 이 공개위원회 총괄기관 행안부에 있습니다. 행안부에 있고요. 요거 애원아이 되고 공개심의회는 당해기관에 공개위원회는 행안부에 넘어가면 옛날에 이게 원래 행안부에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게 국무총리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 저번 작년도에 강의할 때 국무총리로 갔다 조심하자 그랬는데 올해 또 강의할로 정리해보니까 다시 행안부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행안부에 있다가 잠깐 국무총리 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때 왜 국무총리 갔을까 물어봤는데 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그치? 정보 공개도 개인정보 보호도 행안부 총괄인데 위원회는 국무총리예요. 그치?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고 정보공개제도도 행안부 총괄이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회를 위로 올린 것 같아요. 그치? 근데 다시 내려왔습니다. 자, 근데 위로 내려왔고요. 넘어갈게요. 이 친구는 심의조정기관이지 행정위원회는 아닙니다. 위원회는 아니에요. 근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위원회고 중앙행정기관이에요. 그래서 서열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쨌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개인정보보호사무는 행안부 사무의 총괄이에요. 정보공개사무도 행안부 총괄이지만 정보공개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안부 소속입니다. 중앙행정기관도 아니고요. 심의기관밖에 안 되지 독립적인 행정관청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총괄도 누구다? 행안부가 총괄입니다. 행안부 총괄인데 보다시피 행안부 총괄인데 국회, 법원, 중선인은 제외죠. 제외하고 평가하면 행안부나 공공기관 평가하는 거지 독립기관은 행안부가 평가를 줬다 보니까 제외 같아요. 이것도 조심하시고요. 어쨌든 총괄도 행안부, 공개위원회는 행안부. 다만 평가할 때 누군 제외다? 국회, 법원, 헌재, 중선이 헌법상 독립기관이야.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기관이에요. 감사원 없죠. 여기는 4개는 제외니까 이것도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이런 거는 어떤 건 포함이고 어떤 건 제외란 말입니다. 그걸 전부 다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한 번만 봐두면 정말 오래 갑니다. 그치? 문제도 여러 번 나왔고 기출문제 보시면서 관련된 법을 좀 같이 보신다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그냥 나는 이거 안 나올 거니까 보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서 어디서 나올지 모릅니다. 이제는 옛날 기출문제가 대부분이었지만 지금 기출문제 절반도 차지하지 않고 있어요. 설사 기출문제 있더라도 그 보기 모든 게 기출지문이 아닙니다. 바로 거의 관련된 다른 지문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이 법도요. 기출지문만 보지 마시고 그 아래 위에 있는 관련된 조문도 같이 보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추가될 수 있으니까요.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장 가서 추론한다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추론도 안 될 뿐더러 추론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갑자기 뭐 3년 어떻게 추론합니까? 그런 거를 한번 봐두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